그날 밤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다. 고작 시간을 확인하려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화면에 떠있던 한 줄의 문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발신자 이름은 지은. 내 가장 친한 친구, 박지은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강민호. 결혼 28년 차. 우리 사이엔 대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다. 평범하고 무난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다.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고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그런 남편이 내 친구와?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휴대폰을 꽉 쥐고 소파에 앉았다. 다시 한번 문자를 확인했다. 하트까지 붙여서 보낸 문자. 오빠라는 호칭, 오늘도라는 표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다. 오늘만이 아니라는 거잖아. 계속 만나왔다는 거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위로 올려봤다. 삭제된 메시지가 많았다. 하지만 며칠 전 대화 몇 개는 남아 있었다. 오빠, 내일 시간 돼요? 응. 2시쯤 어때? 좋아요. 그럼 그때 봐요. 그리고 오늘 온 메시지. 오늘도 고마웠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지은이와 민호가 만났다는 거였다. 그것도 오늘. 낮 2시에. 나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지? 아, 맞다.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갔었다. 민호는 회사 일이 있다고 못 간다고 했었다. 거짓말이었구나. 거짓말을 하고 지은이를 만난 거구나. 박지은. 내 20년 지기 친구. 아이들 유치원 때 처음 만났다. 우리 아들과 지은이 딸이 같은 반이었다. 처음엔 그냥 학부모 사이였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 친해졌다.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다녔다. 남편들끼리도 술자리를 몇 번 했다. 지은이 남편 박태수는 사업을 했는데 5년 전에 사업 실패하고 이혼했다. 지은이는 그때부터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지은이가 힘들어할까봐 더 자주 연락하고 챙겼다. 그런 친구가 내 남편과?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다. 화가 났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민호에게도 지은이에게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뒤척이는 소리. 나는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민호가 나왔다. 여보, 왜 여기 앉아 있어? 잠 안 와? 나는 고개를 돌려 민호를 봤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 나는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호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래? 따뜻한 우유라도 마실래? 내가 데워줄게. 아니, 됐어. 들어가자. 나도 곧 들어갈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주르륵.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다. 아이들이 깰까봐, 민호가 나올까봐.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차렸다. 민호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들 준혁이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딸 서연이는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아빠, 나 오늘 늦게 들어와.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래, 알았어. 밥은 먹고 다녀. 응. 민호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좀 늦을 것 같아. 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또 거짓말인가? 또 지은이를 만나는 건가? 무슨 약속인데?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부장님이 갑자기 잡으셨어. 그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텐데. 민호는 아침을 먹고 출근했다. 준혁이도 학교에 갔다. 나는 서연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였다. 그리고 혼자 남았다. 나는 다시 민호의 휴대폰을 생각했다. 아침에 민호가 씻는 동안 다시 확인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원래는 내 생일이었는데 이제 열리지 않았다. 이건 또 뭐지? 왜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나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지은이가 받았다. 혜진아, 왜? 지은아,
오늘 시간 돼? 커피 한잔 할래? 오늘? 오늘은 좀 바쁜데. 내일은 어때? 바쁘다고? 뭐가 바쁜데? 혹시 또 민호를 만나는 건가?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 내일 보자. 그래, 알았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은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숨기는 느낌이었다.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직접 보고 싶었다. 나는 민호 회사 근처로 갔다. 점심시간이었다. 민호는 보통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나는 회사 건물 앞 커피숍에 앉아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민호가 나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여자가 있었다. 지은이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가 웃었다. 지은이도 웃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둘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마치 연인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말이었구나. 정말 둘이 만나고 있었구나. 내 남편과 내 친구가.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나왔다. 나는 황급히 커피숍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민호와 지은이는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헤어졌다. 민호는 회사로 돌아갔고 지은이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지은이를 따라갔다. 지은이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지은이는 2호선을 탔다. 나도 같은 칸에 올랐다. 다행히 지은이는 나를 보지 못했다. 사람이 많았다. 나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지은이는 강남역에서 내렸다. 나도 내렸다. 지은이는 어느 건물로 들어갔다. 산부인과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산부인과. 왜 산부인과에? 나는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다. 30분쯤 후 지은이가 나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다가갔다. 지은아. 지은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혜진아. 너 왜 여기? 너야말로 왜 여기 있어? 산부인과에 무슨 일로 왔어? 지은이는 말을 못했다. 눈이 흔들렸다. 나는 한 발 더 다가갔다. 너 민호 오빠 만나고 있지? 어제도 만났지? 뭐라고? 어제 문자 봤어.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이거 내가 보낸 거 맞지?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도 났다. 20년 친구였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남편을? 혜진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왜 민호 오빠랑 만나는데? 왜 산부인과에 온 건데?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임신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지은이가 내 팔을 잡았다. 혜진아, 정신 차려. 사람들 봐. 임신. 누구 애를 임신한 건데?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은이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뿌리쳤다. 민호 오빠 애지. 그렇지. 혜진아. 대답 안 해도 알아. 그렇지.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다. 내 결혼 생활, 내 우정, 내 인생.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다. 민호는 아직 안 들어왔다. 회식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도 없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식이 길어지네. 먼저 자도 돼. 어디야? 강남이야. 왜? 거짓말이었다. 회식이 아니었다. 지은이를 만나러 가는 거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민호의 옷장을 열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옷을 하나하나 뒤졌다.
그리고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호텔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그 영수증을 들고 주저앉았다. 호텔까지 갔구나. 둘이 호텔까지 갔구나.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크게 울었다. 밤 11시쯤 민호가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나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나를 보고 놀랐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왜 여기? 나는 호텔 영수증을 민호에게 던졌다. 영수증이 민호 발밑에 떨어졌다. 민호가 그걸 주워봤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너한테 물어봐야 할 말 아냐? 이게 뭐냐고. 너 박지은이랑 호텔 갔지?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일어서서 민호를 똑바로 봤다. 대답해. 지은이랑 사귀는 거 맞지? 여보, 지은이 임신했어. 내 애 맞지?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미안하면 다야. 나는 민호에게 다가가 가슴을 쳤다. 한 번, 두 번. 민호는 맞기만 했다. 나는 계속 쳤다. 울면서 쳤다. 왜 그랬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못해줬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집어치워. 나는 민호를 밀쳤다. 민호가 뒤로 비틀거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 준혁이가 들어왔다.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다. 밖에서 준혁이와 민호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방을 쌌다. 며칠 집을 비우기로 했다. 도저히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민호가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나 며칠 집 비울 거야. 어디 가는데? 상관하지 마. 나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민호가 내 앞을 막아섰다. 여보,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비켜. 여보, 비키라고. 나는 민호를 밀치고 나갔다. 준혁이와 서연이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나는 친정으로 갔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니?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모든 걸 이야기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쓰다듬어 줬다.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진정하자. 내가 지금 흥분한 상태야. 차분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차분해질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호와 지은이 생각뿐이었다. 이틀째 되던 날,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려왔다. 또 받지 않았다. 그러다 문자가 왔다. 혜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설명할게.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 뭐가 오해야? 임신한 게 오해야? 호텔 간 게 오해야? 나는 문자를 지웠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다. 지은이가 뭐라고 하려는 걸까? 정말 오해라는 걸까?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지은이를 만나기로 했다. 궁금했다. 무슨 변명을 하려는지.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이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나는 먼저 말했다. 할 말 있으면 해.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민호 오빠랑. 그런 사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임신했잖아. 호텔도 갔잖아. 임신은 맞아. 근데 민호 오빠 애가 아니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누구 애라는 거야? 그럼 누구 애인데? 지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태수 애야. 뭐? 내 전 남편. 박태수. 태수 애야. 나는 멍했다. 태수. 5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 무슨 소리야? 5년 전에 이혼했잖아. 이혼은 했는데
가끔 만나고 있었어. 그러다가 임신하게 됐어. 그럼 민호 오빠랑은 뭐야? 왜 자꾸 만나는 건데?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다. 민호 오빠한테 상담하고 있었어. 내가 태수랑 다시 만나는 거, 임신한 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상담. 응. 민호 오빠가 유일하게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었어.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말하면 너가 걱정할 것 같아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내가 오해한 거였어? 호텔 영수증은 뭐야? 그건 태수랑 만난 거야. 민호 오빠 아니야. 증명할 수 있어? 지은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다. 임신 주수가 적혀 있었다. 12주. 계산해보니 민호가 출장 간 시기였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호텔 예약 확인서. 예약자 이름은 박태수였다. 나는 그 서류들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 오해였구나. 내가 착각한 거였구나. 혜진아, 정말 미안해. 오해하게 만들어서. 근데 민호 오빠는 진짜 아무 잘못 없어. 오빠는 그냥 나 상담해준 것뿐이야. 나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했다. 민호에게, 지은이에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의심하고 화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아니야. 내가 제대로 설명 안 해서 그래.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은이가 물었다. 그런데 혜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간다며? 친정에 있어. 민호 오빠한테 돌아가. 오빠 진짜 걱정하고 있어. 나한테 전화해서 너 좀 설득해달라고 했어. 그래.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민호에게 사과해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다. 민호는 집에 있었다. 나를 보자 눈이 빨개졌다. 여보,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아냐. 내가 제대로 설명 안 해서 그래. 지은이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너한테 말짱게 속 못했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껴안았다. 민호 품에서 나는 다시 한번 울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민호 옆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잠결에 민호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민호는 거실로 나갔다. 나는 살짝 일어나 문틈으로 봤다. 민호가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다. 알았어. 조심할게.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가 들키면 안 된다는 거지? 누구한테 전화한 거지?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가 침대로 돌아왔다. 나는 자는 척했다. 민호는 내 옆에 누워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나는 민호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모른다. 하지만 민호가 씻는 동안 지문 인식으로 열 수 있었다. 나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새벽 2시에 전화한 번호.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나는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젊은 목소리였다. 지은이가 아니었다. 누구세요? 아, 민호 씨 부인이신가요? 저 이수진이에요. 이수진, 누구지? 민호 씨랑 무슨 관계세요? 아, 저 민호 씨 회사 후배예요. 혹시 민호 씨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회사 후배. 새벽 2시에 회사 후배랑 전화를? 나는 씻는 민호에게 물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 알아? 민호가 깜짝 놀라 나를 봤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새벽에 전화했잖아. 누구야? 무슨 일로 새벽에 전화하는 건데?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여보, 앉아.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민호가 한 이야기는 내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이수진은 내 딸이야. 나는 귀를 의심했다. 딸? 민호한테 딸이 있다고? 우리 딸 서연이 말고 다른 딸. 무슨 소리야?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임신했는데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나왔어.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호가 계속 이야기했다. 수진이가 작년에 나한테 연락했어. DNA 검사 결과까지 보내주면서 자기가 내 딸이라고.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근데 검사 결과가 확실했어. 친자 확률 99.9%. 그래서 만났어. 몇 번. 수진이는 그동안 엄마랑 단둘이 살았대.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회사도 우연히 같은 회사야. 나는 숨이 막혔다. 민호한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28년 동안 몰랐던 딸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 결혼 28년 만에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그래도 말했어야지. 나는 내 아내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민호를 노려봤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 여자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 대학교 때 사귄 사람이야. 졸업하고 헤어졌어. 이름이 뭔데? 최유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머리가 복잡했다. 민호한테 딸이 있다. 28년 만에 나타난 딸.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수진이는 뭐라고 해? 우리 가족한테 알려달라고 해? 아니, 수진이는 조용히 지내고 싶대. 그냥 가끔 아빠를 만나고 싶을 뿐이래. 그래서 새벽에 전화한 거야? 수진이가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대. 가끔 전화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다. 수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아빠가 신기하고 반가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다. 나도 만나볼 수 있어. 수진이를. 민호가 놀라서 나를 봤다. 정말? 응. 어차피 내 딸이잖아. 만나봐야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이틀 후, 우리는 수진이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였다. 수진이는 늦지 않게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수진이는 민호를 정말 많이 닮았다. 눈, 코, 입 모양,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윤혜진이에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이쪽은 내 아내야. 혜진이. 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혜진이, 이쪽은 수진이고.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다. 수진이는 긴장한 얼굴이었다. 수진 씨, 나한테 물어볼 게 많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 이제야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아버지 이름하고 연락처를. 그전까지는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용기 내서 연락드렸어요. 엄마는 왜 아버지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임신한 거. 모르겠어요. 엄마도 그 이유는 안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만 하셨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수진이 엄마, 최유진 씨는 홀로 아이를 키웠구나. 왜 민호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민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걸 알았던 걸까? 수진 씨는 우리 가족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가끔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라서 가족이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나는 수진이 눈을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돈을 바라거나 가족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다. 진짜 가족이 그리운 거였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는 착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다. 민호를 닮아서 그런지 익숙한 느낌도 들었다. 카페를 나서면서 민호가 물었다. 어때, 수진이? 좋은 애인 것 같아. 근데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나도 급하게 할 생각 없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수진이 생각이 자꾸 났다. 민호한테 딸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할까 고민했다. 준혁이와 서연이한테 언니가 있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민호는 말하지 말자고 했다.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말하자. 지금은 혼란스러울 거야. 그래. 나는 동의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 후, 준혁이가 민호 휴대폰에서 수진이 사진을 봤다. 아빠, 이 여자 누구야? 민호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뺐으려 했지만 늦었다. 준혁이는 사진을 이미 봤다. 대학 선배야. 선배. 근데 왜 사진이 이렇게 많아? 진짜 선배 맞아? 나는 끼어들었다. 준혁아, 앉아.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준혁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다. 서연이도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도 앉아. 같이 들어. 아이들이 앉았다. 나는 민호를 봤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빠한테. 딸이 하나 더 있어. 준혁이와 서연이는 얼어붙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혁이가 물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아빠 몰래 아이를 낳았어. 작년에 그 아이가 아빠한테 연락했어. 헐. 그럼 나한테 누나가 있다는 거야? 응.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이혼하는 거야? 아니야. 이혼 안 해. 그냥 그 아이를 가끔 만나는 거야.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갑자기 무슨 누나가 나타나. 진짜 웃기네. 준혁아. 나 방 갈래. 더 듣기 싫어.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이도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아이들한테는 충격이었을 거다. 민호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미안해. 내 탓이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아이들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준혁이는 민호를 피했다.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했다. 서연이는 울기만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수진이에게 연락했다. 수진 씨, 우리 애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잠시 만남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진이는 착했다. 전혀 억지 부리지 않았다. 나는 수진이가 점점 마음에 들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이들도 조금씩 진정됐다. 준혁이가 먼저 민호한테 말을 걸었다. 아빠, 그 누나, 어떤 사람이야? 착해. 엄마랑 나도 만나봤는데 정말 착하더라. 나도 만나볼 수 있어? 나는 준혁이를 봤다. 준혁이 표정이 진지했다. 정말? 응. 어차피 내 누나잖아.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나는 뭉클했다. 준혁이가 이렇게 성숙할 줄 몰랐다. 그래. 엄마가 연락해 볼게. 며칠 후, 우리 가족은 수진이를 만났다. 아이들도 함께.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풀렸다. 수진이는 아이들한테 잘해줬다. 준혁이한테는 대학 이야기를, 서연이한테는 화장품 이야기를 해줬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연이가 수진이 손을 잡았다. 언니,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꼭. 나는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다. 우리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 후, 수진이가 급하게 연락했다. 아버지, 제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횡령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 안 했어요. 진짜 억울해요. 민호는 당황했다. 수진이는 격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회사 돈 3천만 원이 사라졌는데 수진이가 의심받고 있다는 거였다. 진짜 안 했어? 네, 진짜 안 했어요.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것 같아요. 민호는 나한테 이야기했다. 나는 고민했다. 수진이를 믿어야 하나? 아니면 조심해야 하나?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자. 수진이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거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진이를 도왔다. CCTV 기록을 확인하고
계좌 추적도 했다. 그리고 진범이 밝혀졌다. 수진이 동료 직원이었다. 그 직원이 수진이 계좌를 해킹해서 돈을 빼돌린 거였다. 수진이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우리 가족은 다 함께 기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졌다. 수진이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혜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최유진의 동생 최유미예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최유진, 수진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언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이수진, 그 애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나는 불안했다. 뭘 알려준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언제 만나시겠어요?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다음 날 나는 최유미를 만났다. 유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유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수진, 그 애는 제 언니 딸이 아니에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게 이수진이에요. 나는 멍했다. 수진이가 입양하라고? 그럼 DNA 검사는? 조작한 거예요. 수진이가 강민호 씨 딸이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입양한 아이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수진이는 민호 딸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속은 거야? 증거가 있어요? 네. 입양 서류 있어요. 그리고 언니 병원 기록도. 유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입양 서류였다. 이수진, 생년월일 1997년 3월 15일. 입양일 1997년 4월 1일.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진짜였다. 수진이는 입양하였다. 왜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강민호 씨한테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돈 때문이에요. 언니가 빚을 많이 남겼거든요. 수진이가 그 빚을 갚으려고 친아버지를 찾는 척하며 접근한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진이가 우리한테 접근한 게 돈 때문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양심상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그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한테 보여줬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수진이는 당신 딸이 아니래. 입양하래.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진이한테 물어봐야겠어. 민호는 수진이를 불렀다.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왔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호는 서류를 수진이 앞에 놓았다. 이게 뭐야? 수진이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내가 입양하라는 게 사실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나는 배신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얼마나 수진이를 믿었는데, 얼마나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왜 거짓말한 거야?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가 빚을 많이 남기셨어요. 5천만 원. 저 혼자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접근한 거야? 우리를 속인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나가줘. 다신 나타나지 마. 수진이는 울면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민호를 봤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쪽 쥐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너무 지쳤다. 이 모든 일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생각이 자꾸 났다.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거짓말은 했지만 수진이도 어쩔 수 없었던 걸까. 5천만 원 빚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잖아. 다음 날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수진 씨, 나예요. 어머니, 빚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왜요? 제가 거짓말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착한 애예요. 저희한테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이해는 해요. 수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민호에게 말했다. 수진이 빚 우리가 갚아주자. 진짜? 응. 그 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우리가 도와주자. 민호는 나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수진이 빚을 갚아줬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다.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달 후, 더 큰 비밀이 밝혀졌다. 그건 바로 나의 비밀이었다. 그날은 서연이 생일이었다. 우리는 집에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했다.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끄고 다 함께 노짱개 송내를 불렀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서연이가 자기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내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였다. 서연이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엄마, 이 사진 누구야? 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내 모습. 하지만 그 아기는 준혁이도 서연이도 아니었다. 어디서 찾았어? 옷장에 있었어. 이 아기 누구야? 나 아니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이가 계속 물었다. 엄마, 대답 좀 해봐. 이 아기 누구야? 그때 민호가 왔다.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여보, 이게 뭐야?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다. 2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앉아. 엄마가 이야기할게. 서연이와 민호가 앉았다. 준혁이도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준혁이도 앉아. 같이 들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엄마한테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뭐라고? 엄마가 아빠 만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입양을 보냈어. 민호가 소리쳤다. 뭐라고? 그런 중요한 걸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너무 오래 숨겨왔어서. 서연이가 울면서 물었다. 그럼 나한테 언니나 오빠가 있다는 거야? 응. 오빠가 있어. 준혁이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형이 있다고.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 입양 보낸 지 30년이 넘었어. 어디 있는지.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결혼 28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민호 말이 맞았다. 나는 28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 민호는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아이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옛날을 떠올렸다. 22살. 대학교 3학년 때였다. 나는 선배를 사랑했다. 2년 연애했다. 행복했다. 하지만 내가 임신하자 그 선배는 사라졌다. 연락이 끊겼다.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다.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낳았다. 그리고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겼다. 아기는 남자아이였다. 작고 예뻤다. 나는 그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보냈다. 그 후로 나는 그 아기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민호를 만났다. 민호는 착한 사람이었다. 나한테 과거를 묻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결혼했다. 그리고 준혁이와 서연이를 낳았다. 하지만 나는 그 아기를 잊을 수 없었다. 매년 생일이 되면 생각났다.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는 몇 번이나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찾아서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는 그 아이를 버린 엄마인데.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아이들도 나를 피했다. 아무도 나와 말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민호가 집에 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나 많이 생각해봤어. 화도 많이 났고 배신감도 느꼈어. 근데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수진이 일로 너한테 거짓말했잖아. 우리 서로 비밀이 있었던 거야. 이제 와서 너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비밀 없이. 나는 민호를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이들을 불러 함께 앉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했다. 왜 입양을 보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준혁이가 물었다. 엄마, 그 형을 찾고 싶어? 응, 찾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그럼 찾아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오빠 만나고 싶어. 나는 아이들한테 고마웠다. 이렇게 이해해줄 줄 몰랐다. 우리는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하지만 30년 전 기록은 찾기 어려웠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도 없다고 했다. 나는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뒤졌다. 입양인 모임도 찾아갔다. DNA 검사도 받았다.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혜진 씨, 연락이 왔어요. 아드님이 어머니를 찾고 계셨대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아들이 나를 찾고 있었다니. 나를 원망하지 않은 거였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시겠어요? 네, 좋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민호에게 달려갔다. 여보, 아들이 나를 찾고 있었대. 정말. 우리는 기뻐하며 얼싸안았다. 아이들도 기뻐했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양기관으로 갔다. 민호와 아이들도 함께였다. 상담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그 남자는 이수진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제 이름은 이준석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 여동생 이수진이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수진이가 내 딸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겨우 말을 꺼냈다. 이준석, 그러니까 내 아들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제가 태어난 직후 입양됐어요. 최유진 씨 집으로요. 그리고 2년 후에 최유진 씨가 또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게 수진이에요. 그럼 수진이도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희 둘 다 입양된 남매예요. 친남매는 아니지만요. 근데 최유진 씨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친어머니 정보를 남겨주셨어요. 저만요. 수진이는 친어머니 정보를 못 받았어요. 나는 수진이를 봤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진 씨, 당신은 왜 민호 씨한테 딸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친어머니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친어머니 정보를 봤더니 윤혜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윤혜진을 검색했는데 어머니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어요. 가족 관계도요. 남편 강민호 씨, 그리고 DNA 검사 정보도 나오더라고요. 강민호 씨가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고 나왔어요. 몇 년 전에요. 민호가 놀라서 나를 봤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기억이 났다. 5년 전 준혁이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을 때였다. 준혁이 혈액형이 나랑 민호랑 맞지 않아서 민호가 친자 확인을 했었다. 결과는 친자였다. 희귀 혈액형이어서 그랬던 거였다. 그때 일이야. 수진이가 계속했다. 저는 그 정보를 보고 혹시 강민호 씨가 제 친아버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윤혜진 씨는 오빠 친어머니고 강민호 씨는 혹시 제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DNA 검사 결과도 조작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이가 얼마나 친부모를 만나고 싶었으면 이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수진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요.
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다가가서 수진이를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제가 어머니 친딸이 아닌데도요? 그래도 괜찮아.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수진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이준석이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좋은 집에 입양 보내주셔서도 감사해요. 최유진 씨는 정말 좋은 어머니셨어요. 정말? 네.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행복하게 자랐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아들이 행복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다. 민호도, 준혁이도, 서연이도 모두 울고 있었다. 상담사가 말했다. 이제 가족들끼리 시간을 가지세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면서요.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풀렸다. 이준석은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결혼은 아직 안 했고 혼자 살고 있었다. 성격은 조용하고 차분했다. 수진이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횡령 사건 이후로 더 열심히 일한다고 했다. 준혁이와 서연이는 새로 생긴 형과 누나가 신기한 듯 계속 질문했다. 형, 취미가 뭐예요? 등산 좋아해. 너는? 저는 게임이요. 서연이도 수진이한테 질문했다. 언니, 화장품 뭐 써요? 나는 이거 써. 나중에 선물해 줄게. 진짜요? 와, 감사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호가 말했다.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 좋아요. 우리는 식당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7명이 함께.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큰 가족이 생길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다. 여보, 이제 비밀 없지? 응, 이제 없어. 다행이다.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그래. 하지만 나는 아직 하나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었다. 바로 건강 문제였다. 한 달 전 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유방암 의심이었다. 하지만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재검사 날짜는 다음 주였다. 나는 혼자 병원에 가기로 했다. 민호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주 병원에 갔을 때 누군가를 마주쳤다. 이준석이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준석아. 너는 왜 여기 왔어? 저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요. 어머니는요? 나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관뒀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기로 했으니까. 나 검사 받으러 왔어. 유방암 의심. 준석이 얼굴이 굳었다. 혼자 오신 거예요? 응. 아빠한테 말 안 했어.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미안해. 준석은 나를 진료실까지 같이 따라왔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에요. 양성 종양이에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준석도 안심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병원을 나섰다. 준석이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 오늘 밤에 말할게. 수술 날짜 잡히면 저도 같이 갈게요. 고마워, 준석아. 나는 준석이 손을 잡았다. 준석이 손은 따뜻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호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다. 민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다만 슬픈 표정으로 나를 안았다. 여보, 앞으로는 이런 일 혼자 감당하지 마. 나한테 말해. 우리 같이 해결하자. 응,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우리 부부잖아. 나는 민호 품에서 울었다.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다. 수술날, 가족 모두가 병원에 왔다. 민호, 준혁이, 서연이, 이준석, 수진이, 심지어 지은이도 왔다. 혜진아, 잘 될 거야. 걱정 마. 고마워, 지은아. 나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마취가 시작됐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나는 가족들 얼굴을 떠올렸다. 민호, 준혁이, 서연이, 이준석, 수진이.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어머니, 나는 웃었다. 아직 정신이 몽롱했지만 행복했다. 다들 왔구나.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준석이 말했다. 나는 준석이를 봤다. 준석이는 웃고 있었다. 고마워, 준석아. 천만에요, 어머니.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한 달 후, 나는 완전히 회복했다. 의사 선생님은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나는 안심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모여 외식을 했다. 이번엔 박지은과 그녀의 전 남편 박태수도 함께였다. 지은이와 태수는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혜진아, 축하해.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정말. 축하해, 지은아. 고마워. 너도 건강 회복한 거 축하해. 우리는 건배했다. 9명이 함께 이상하게 섞인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다. 민호가 말했다. 이제 정말 비밀 없는 거 맞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정말 없어. 준혁이가 말했다. 아빠, 사실 나도 비밀 하나 있는데. 뭔데? 나 여자친구 생겼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이도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도 있어. 사실 나도 남자친구 생겼어. 민호가 놀라서 소리쳤다. 뭐, 너 고등학생이잖아. 장난이에요, 아빠. 우리는 다시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래, 꼭 그러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했다. 시련도, 고통도, 오해도, 비밀도. 모든 게 우리를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 민호가 물었다. 뭐 생각해? 그냥 우리 가족 생각. 나도. 우리 정말 특이한 가족이다. 그래도 좋아. 나도.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다. 준혁이, 서연이, 이준석, 수진이. 4명이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응. 뭐 보고 있어? 영화요. 같이 볼래요? 그래. 우리는 아이들 옆에 앉았다. 6명이 함께 영화를 봤다. 누군가 웃으면 다 같이 웃었다. 누군가 울면 다 같이 울었다. 영화가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민호와 나만 거실에 남았다. 여보. 응. 우리 진짜 잘 살아왔다. 그래.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잘 살자. 당연하지. 나는 민호를 안았다. 민호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2024년 12월 1일. 오늘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호, 준혁이, 서연이, 이준석, 수진이. 그리고 나. 6명의 가족. 이상하게 섞인 가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비밀 없이 솔직하게 사랑하며. 일기를 덮고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민호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속으로 말했다. 민호한테, 아이들한테, 모든 것에.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